쉬는 날이면 캠핑을 떠나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랜 캠핑의 종착점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텐트하우스였다지요. 집에서 먹는 커피도요, 안에서 먹는 거랑 또 이런 분위기에서 먹는 거랑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요. 네, 훨씬 맛있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캠핑장을 찾다가 처갓집 뒷마당에 캠핑집을 지은 사위도 있답니다.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가족에 충실할 수 있으면서 내 시간도 같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이들도 신나고 사위는 더 행복하다는 처갓집 옆 캠핑집. 이왕 지었는데 공을 뽑아야죠. 오늘은요, 제대로 캠핑하기 위해 지은 집을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캠핑집을 찾아 여주로 왔습니다. 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한적한 마을이네요. 어머, 깜짝이야. 이건 무슨 소리죠? 저기서 뭐 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라, 장작을 똑똑하게 패시네. 사이즈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따가 그 캠핑용 화로에다가 쓸 장작을 좀 패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복장이 좀 캠핑스럽긴 하네요. 네. 정말 이 텐트에서 바로 나오신 것 같이 약간 인디언 복장 같기도 하고. 저희 캠핑을 하도 많이 다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옷들이 이런 옷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캠핑과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아예 집을 짓게 된 남편 김현욱. 캠핑과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아내 송현경입니다. 거의 매주 캠핑과 여행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 집은 월세를 놓으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 좋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됐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쉬는 날이면 도시를 떠날 궁리만 했었다죠. 코로나19로 남편의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집이 더 답답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일매일 캠핑하듯 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곳에 말이죠. 캠핑을 다니고서 이제 집에 갈 때 뭔가 그 피로감을 딱 느끼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쯤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쯤 이제 도착했으면 좋겠다 해서 딱 보면 항상 이곳 여주가 편말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은 너무 좋겠다 해서 그때 남편이 이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완성된 우리 집. 그 시작과 끝에 캠핑이 있었습니다. 하하, 그러고 보니 집 모양도 꼭 텐트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집 탐구 시작해볼까요?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머, 다시 또 하늘이 보이네요. 바로 외부 공간을 그냥 집 안에 품어버리셨네요. 집의 첫인상이잖아요. 네. 첫인상이 너무 과감해요. 그냥 하늘을 봐라. 저희 둘의 로망이기도 했는데 제가 중정의 로망이 좀 더 컸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 혼자 서 있어도 되니 조그마한 중정이라도 좋으니 꼭 만들어달라고. 부부가 그려본 설계도인데요. 원래 중정 넓은 집을 꿈꿨답니다. 하지만 길쭉한 땅 모양 때문에 중정이 손바닥만해졌죠. 대신 현관 앞에 배치했더니 집도 커 보이고 훨씬 밝아졌답니다. 거의 빛 우물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빛 우물에 하늘을 이렇게 탁 담아놓으니까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집은 현관을 중심으로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용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머나, 여기가 전부 부엌인가요? 어우, 역대급 크기네. 그리고 부엌 전면을 창으로 마감해 뒷마당 풍경을 오롯이 품었습니다. 이야, 안에 들어오니까 개방감이 확실하네요. 여기가 저희 메인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메인 공간 앞으로 저기네, 저기야. 저기 캠핑장 맞죠? 정말 이 캠핑하기 딱 좋게끔 여기 있는 정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희의 캠핑장이에요. 뒷산 덕분에 산속 정취 제대로 나는 아담한 뒷마당. 그곳에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캠핑장을 꾸몄는데요. 바닥은 강자갈로 마감을 했고요. 부부의 캠핑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손때 묻은 장비들로 한층 낭만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10년. 네. 네. 여러 단계를 거쳤죠. 장비를 최대한 늘려도 보고 네. 줄여도 보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죠. 이제 거의 이것들이 네, 가장 쓰기 편하고 네.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쁘고 그리고 또 캠핑할 때 중요한 게 또 네. 사진 찍으면 또 그게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캠핑장에 있는 이 하얀 철제 구조물은 어떤 용도일까요? 아, 텐트 치려고 세워놓으셨나? 뒤에 벽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바람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뭔가 받쳐야 될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벽이 목재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했다지요. 이왕 세울 거 예쁘게 파고라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캠핑 공간으로 분리되는 효과도 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솜씨 좋은 아내의 이벤트 공간이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저는 이 철제 구조물을 보고 당연히 이제 텐트 구조물로 봤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텐트 구조물처럼 치면 훌륭한 텐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쓰시네요. 이제 여기를 가리게 되면 앞에 산도 미관상 좀 안에서 봤을 때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뚫린 공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저희 텐트는 지금 뒤에 있는 거고요. 이게 텐트고. 이게 큰 텐트다. 네. 안에서 이제 밖을 볼 수 있는 텐트고 보통 보면 이제 캠핑장 가면 텐트 쳐놓고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사이트 꾸며서 밥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한 거죠. 이게 하얀 텐트다.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이 정말 또 한 번 또 잡히네요. 네. 텐트 대신 집을 지어버린 부부. 대체 캠핑의 매력이 뭘까요?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그 캠핑을 가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게 됐어요. 모든 거를 다 남편이 해서. 그러다가 아침에 딱 나갔는데 어느 날은 되게 물안개가 피는 산 속의 계곡 같은 데였어요. 거기 나가서 그 차가운 공기를 했는데 남편이 딱 커피를 타가져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같이 그런 걸 보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그 순간 그래 이게 인생이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서 일어나자마자 커피 들고 뒷마당으로 온답니다. 날씨 좋다. 너도 좋니? 일로 와봐. 그래. 진짜 이제 봄인 것 같아. 그래.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텐트 같은 집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집 마당엔 신기한 게 참 많네요. 이런 멋진 텃밭 상자는 처음 봐요.
이건 저의 야심작이에요. 진짜 야심작이다. 와. 야, 이건 어디서 전 처음 보는데요? 또 제 눈에는 이런 게 너무 잘 띄어가지고요. 네, 또. 어떻게 사세요, 그러고?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해서 네, 남편한테 보여주고 컨펌 받아서 딱 주문을 했어요. 아내 현경 씨 주말 농장하며 농사 좀 지어봤다는데요. 그런데 어찌 채소 이름이 좀 낯설죠? 원래 현경 씨는 도예를 전공했는데요. 육아에 전념을 하다가 뒤늦게 프랑스 요리를 배웠는데 지금은 강좌를 열 정도로 수준급이라죠. 이 주방에서 현경 씨의 요리 수업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마당과 함께 주방에 공을 가장 많이 들였다죠. 사선으로 5m까지 천장도 높였고요. 무엇보다 앞권은 이 창문입니다. 저 하늘을 향한 큰 창. 이 모든 것들이 좀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아파트 살 때 이제 시야가 뻥 뚫린 전망이 좋은 아파트 동에 살았지만 그래도 옆동이 있고 그래서 좀 시선 차단을 위해서 계속 그 전망을 포기하고 계속 커튼 블라인드를 내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커튼을 아예 하지 말자, 블라인드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다면 방법은 창을 높이는 거였죠. 그래서 밖으로 열려 있지만 안에서는 자유로운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정말 뭐 이제 요리 강습도 하시고 뭐 그러는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인덕션 위에 후드가 없어요, 아예? 네, 저희 그냥 자연 환기 시키려고 애초부터 후드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후드를 없앤 주방. 그런데 이 집에 없는 게 이것만이 아니랍니다. 저희 집에 일단 거실이 없어요. 거실이 없다 보니까 TV랑 소파도 없어요. 커튼이 없어요. 블라인드나 커튼을 아무 데도 창이 있는 아무 곳에도 설치를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건축 설계 미팅하기 전부터 좀 집 도면 좀 직접 그려보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려면 아파트가 나았겠죠. 우리에게 딱 맞는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 갔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도 아낄 수 있었지요. 머릿속으로 한 300채 정도는 지었을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는 정말 수많은 몇백 번, 몇천 번의 그 설계와 공사와 이런 걸 다 해봤죠, 머릿속으로는. 평상시 저희가 살아보면서 필요 없었던 공간이나 아니면 필요 없었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저희가 다 포기를 해놓고 정말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공간에만 확실한 투자를 하게 되자. 거실과 소파를 포기하고 선택한 널찍한 주방. 아내의 꿈을 응원하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요. 요리 연구하는 아내 덕분에 식사 메뉴가 연휴집과 많이 다르답니다. 이 정도가 이 집의 평범한 한 끼 식사라죠? 와, 부럽다. 내 거에 파슬리 좀 뿌려도 돼? 오빠가 나도 떼서. 되나? 응. 그거 뭐 화분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물꽂이 한 거예요. 꽃처럼 사다가 물에다 꽂아놨어요. 이거 꿀팁이네요. 마트에서 산 채소도 물꽂이 하면은 좀 더 오래 간답니다. 보기도 좋고요. 어마, 파가 이렇게 예쁜 채소였네요. 뭘 키우는 걸 좋아해서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저도 키우고 아들도 키우고 파도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다 키우고 있어요. 요즘같이 날이 좋을 때면은 뒷마당 캠핑장이 부부의 식탁이 된답니다.
요리는 널찍한 주방에서 하고 식사는 새소리 들으며 야외에서. 아이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집 캠핑장 사용 방법이 참 알차네요. 그럼 계속해서 집 탐구 이어가 볼까요? 현관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보니까 여기 화장실인가 보네요. 네. 오, 야 여기 와 화장실인데 건식이네요. 집안 전체를 하얀색으로 통일했는데 한 군데 정도 포인트를 주고 싶었답니다. 그게 바로 이 화장실인데요. 이 포인트를 위해 감수한 것이 있답니다. 이 벽지네요. 네, 벽지예요. 물도 튀기고 아무래도 이제 쓰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온 후로는 손 씻는 습관도 조금 바꿨답니다.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살 여기다 털고 그다음에 벽지에도 물 안 튀게끔 하고 있어요. 뭐 여기는 당연히 샤워실이죠 뭐. 오, 야 여기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요. 화장실 2개가 붙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왼쪽은 아내 화장실, 오른쪽은 남편 화장실인데 취향에 맞춰 인테리어도 다르게 했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2개 만든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네요. 3명이서 동시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둘은 화장실, 예. 한 명은 샤워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게.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하하, 아이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 샤워 부스가 따로 있으니까 꼭 무슨 기숙사나 공중 샤워실 같은데요. 똑같아 보이는데도 남편 공간이 5cm 더 크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저희 캠핑장을 다니면서 캠핑장 샤워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집 정말 많이 지어본 분들 같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텐트를 수백 번은 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수천 번. 그게 결국 이런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그리고 그 샤워실 맞은편에 부부의 침실이 있는데요. 평범한 공간인데 천정에 붙은 높은 창 덕분에 재밌어졌습니다. 커튼을 칠 필요가 없으니 창이 정말 제 역할을 다 한다죠. 이게 그리고 좋은 게 누워서 보면은 낮에는 하늘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달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누워서도 많이 즐기고 있죠. 두 분이 되게 로맨틱해지겠어요. 각자 아니요, 로맨틱. 각자 보고 각자 잠드는. 그런데 이 방은 이 집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침대와 게임용 책상이 전부인 이 공간의 주인은 아들, 글쎄 고3 수험생이랍니다. 네, 아들이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뭐 바깥에 나가서 뭘 즐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방에다 무조건 PC방처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줬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그럼에도 캠핑집을 짓고 이사를 감행했답니다. 갈 수 있는 시기가 눈앞에 딱 와 보니까 아들이 고3이더라고요. 수능 끝나면 네가 가고 싶은 학교 가서 거기서 자취를 해라. 그러면 훨씬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오로지 자취하는 것만 지금 기대를 가지고 그 생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시라는 입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미리 빨리 학교 붙으라고 지금 엄청 푸시를 넣고 있어요. 아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서 부부는 삶의 중심에
다시 부부 두 사람을 놓았습니다. 예쁜 주방에서 아내는 요리 연구를, 남편은 재택근무를 한다죠. 그리고 제가 앉은 이 자리가 약간 카페 명당 자리처럼 저희 집의 명당 자리예요. 여기 앉으면 햇살을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정원도 볼 수 있고요. 집 전체도 볼 수 있어서 여기 앉으면은 집안의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어서 명당 자리예요. 부부에게 집은 일터이면서도 동시에 캠핑장. 더 이상 캠핑하러 떠나는 일은 없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죽으면 저기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저기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수목장 해달라고, 그래서 핸드폰과 내가 좋아하는 그릇과 함께 묻혀달라고 그럴 정도로 집에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제가 정말 이곳에 뼈를 묻고 싶은 공간일 정도로 그런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집이에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내가 좋아하는 자연배롱 나무. 나 죽으면 여기다 수목장 해줘. 여기. 요 나무. 얘네 다 자연배롱인데 얘 밑에 여기다 해줘. 일단 나무부터 잘 키워보자고요. 캠핑집의 지인가는 밤에 발휘한다는 거 아시나요? 부부가 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답니다. 오, 이제 다 익었는데요? 네. 우와. 와, 야 너무 기대되네요. 네. 어머나 맛있겠다. 남편의 캠핑 단골 메뉴랍니다. 소장님 어때? 맛은 어떠신가? 야, 진짜 맛있다. 배달이 안 되는 동네라죠. 캠핑 요리는 가족들의 별미랍니다. 확실히 인생은 더 행복하고 즐거워진 게 맞나요? 그렇죠. 저희 네. 보시면은 아마 네. 불편함을 모든 걸 감수할 만큼 훨씬 더 여기에서 생활이 너무 좋아요. 저희끼리 농담을 우리 지방령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집에서만 생활을 할 정도예요. 배낭 메고 또 놀러 와도 되나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야,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만드는 부부의 여행 같은 나날. 응원하겠어요. 이번에는 캠핑족들의 성지 강원도로 왔습니다. 유독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봄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잘랑이는 봄의 노래를 듣자니 어딘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옆에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이 물소리가 벌써 사람을 되게 낭만적으로 만들잖아요. 야, 여기도 양지도 바르고, 야, 집 짓기 딱 좋은 곳인데요. 유서 깊은 동네 같은데 낯선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아무래도 저 집 같죠? 그런데 길이 조금 묘합니다. 여기가 입구가 맞나요? 분명 저 하얀 집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요. 왜 들어가도 되는 길인가 이게? 입구는 하나인데 집은 두째.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아이고, 혹시 저 뒤에 저 하얀 집 가려면은 선생님 댁 마당을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건가요? 네, 저쪽으로 거쳐서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 댁은 아니고요. 네, 저희 사위 집이에요. 저 집이 사이댁. 네, 예. 그렇구나. 네. 이 주황색 지붕집은 처갓집이고 언덕 위 하얀 집이 사위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처갓집 뒷마당에 사위집을 지은 거죠.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 야, 이 선생님께서 이 땅을 안 내주셨으면은 그렇죠. 맹지가 될 수도 저쪽에 예. 있었던 집이네요. 네네, 그렇죠. 갈 수가 없겠죠. 예부터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아래 집을 지어 이웃할 생각을 했을까요?
애들이 아직 안 왔는데 오늘 안 계세요? 아니 금요일마다 오는데요. 오늘 좀 늦네요. 들어가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아니, 당황스럽네. 저는 계신 줄 알고. 예, 근데 차편 때문에 막히고 이래서 좀 시간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항상 여기 계신 게 아니군요. 네, 얘네들은 안 있고 저희는 있고 이제 관리도 해주고 있으면서 봐주기도 하고 해요. 이 집은 둘째 딸과 사위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금요일의 집이랍니다. 오, 주인공들 도착하셨나 보다. 어이구. 라윤아, 할머니. 야, 할머니. 예쁜 딸이 있네. 유찬이도 아구 왔어요. 유찬이도 왔어. 아구 이뻐라. 왔으니까 얘기들 나누시고 저는 애기 데리고 가볼게요. 보통 그러면은 이렇게 애들을 맡아주시는 건가요? 아, 네네, 좀 정리하고 그래요? 이러는 동안요. 그래. 반가웠는데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아, 처갓집에 집을 지은 이유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갓집 옆에 집을 지은 남편 정재윤입니다. 저는 그 집에 주말마다 놀러 오는 아내 박보라입니다. 네,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애들 데리고 차 타고도 여행하고 기차 타고도 여행을 다니고 각지에 뭐 좀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갈 곳이 없어지면서 처갓집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때문에 하룻밤 잡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지요. 한 집에 그냥 복닥복닥 있는 것보다 여기다가 집을 져놓고 하면 저희도 좀 더 편하고 자기네들도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결국 여행을 준비할 때 짐을 빼놓지 않게 애들 용품이랑 해서 싸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 집이니까 그냥 몸만 오면 모든 게 다 준비돼 있고 그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족에 충실할 수 있으면서 내 시간도 같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딸 사위는 육아에서 해방되는 금요일의 집. 그런데요, 이 집 모양이 독특하죠? 벽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집이 마치 배 앞모습이 좀 연상이 되고 근데 그 배도 아주 옛날 배 있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던 판옥선? 오, 판옥선? 있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데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그런 도전적인 거.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365일 살 계획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재밌게, 좀 희한하게, 집 같지 않게 갤러리 같이, 리조트 같이 여행 온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깔끔한 외관 때문에 카페인 줄 알고 커피 사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네요. 글쎄. 아이고. 집 내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금요일의 집답게 공용 공간이 집의 중심인데요. 현관 왼쪽에 있습니다. 내부가 온통 하얗네요. 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내부에 디귿자형 창이 인상적이네요. 특이하게 이 보통 한 면이 크게 창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3면이 다 이렇게 유리로 다 둘러져 있고 심지어 이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3면을 통창으로 해놓고 데크 공간 앞에 벽을 세워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를 전부 디귿자로 유리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건물 하중을 견디려면 여기 기둥처럼 크게 내력벽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상 내력벽을 이렇게 기둥을 빼면서 내력벽이 저쪽에 있는 거죠. 데크 쪽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유리가 그냥 끼워져 있는 거고 위에 떠 있는 벽이 대들보 역할을, 그리고 데크 앞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이게 다 삼면을 통창으로 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덕분에 실내 같은 야외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저희는 데크도 거실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데크 뒤쪽 벽에 조명도 좀 집과 어울리는 조명으로 달았어요. 이 집은 삼면을 통창으로 하고도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요. 이 벽이 시소를 차단해 주기 때문이랍니다. 여름에는 차양막 효과까지. 사실상 집안의 커튼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밤이면 스크린으로 변신을 하는데 남편 재윤 씨의 특별한 불멍 장소랍니다. 이게 제가 저쪽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집에 불난 것 같이 보여서 아 이거 소방차 출동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되게 와닿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이거 신박하다. 동네 분들 이거 진짜 불 아니랍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좋아요. 그래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 산등성이와 하늘이 같이 보이는데 참 예쁘고 제가 액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참 예쁩니다. 아니, 동양화 같은데요. 네. 정말? 한 폭의 수묵화 같다. 대들보와 벽이 긴 액자를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짓고 나서 저 풍경을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건축하시는 분이 많이 그래도 도움을 주신 거네요. 건축가는 또 이 집에 홍천의 하늘을 담고자 했다는데요. 평범한 매립등을 흐드려 놓아서 별자리처럼 만들었고요. 색 온도를 다르게 한 조명으로 구름을 표현했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천장을 덮는 일명 바리솔 조명을 써서 마치 하늘로 뚫린 듯한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집이 풍경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리브 유리를 쓰셨네요. 이게 리브 유리예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사뭇 당황스럽네요. 그러고 보니 일정한 간격으로 유리가 끼워져 있네요.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바람이요. 바람이 옆에서 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눈에 안 보이게 살짝 휘어요. 그거를 얘가 방지를 해주거든요. 가정집에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이거를 이제 설계하시거나 시공하신 분이 그 풍경에 대해서 가리게 안 해드리려고 요거를 특별히 적용을 한 것 같고, 요게 이렇게 알루미늄이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시야에 방해 없이 드리고 싶었던 풍경 같이 감상해 볼까요? 나무에 조예가 깊은 장인어른 덕에 정원수가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소나무의 멋을 처음 알게 됐답니다. 이 집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한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제가 보내보다 보니까 이 나무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모양이 이게 되게 멋있는 거구나, 되게 예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이 집을 짓고 제가 이제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 재윤 씨는 캠핑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소나무 멍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아내 보라 씨는 어디 있냐고요? 추위 많이 타는 아내에게는 거실 창문 앞 소파가 명당이랍니다.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저는 이 소파에 앉아서 이제 통창으로 보이는 소나무나 저희 산자락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부부가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옆에 처갓집이 있기 때문이지요. 애들이랑 어디 밖에 나가면 엄마나 아빠가 제일 많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엄마 보이는 데 있어. 아빠 보이는 데 있어. 거든요. 네, 그렇죠. 업무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뭘 먹더라도 네. 좀 마음 편히 뭐 그런 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은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분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도 사위가 집을 지으면서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네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그래서 옛날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 저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 아이들이랑 24시간 같이 있어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이쁜데 근데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또 보고 싶으면 데려다가 또 보고 이러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처갓집만 찾아오면 본가 어른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대로 워딩을 하면 넌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한 도깨비 같은 일을 항상 벌이는구나. 본가는 서울 토박이라 쌍수 들고 환영을 했답니다. 아예 추석 명절은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1년에 한 번 뵐까? 한 5년에 한 번 뵐까? 뭐 이럴 텐데 그래도 이 집이 있어서 사돈 어르신들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간도 탐구해 볼까요? 현관 오른쪽으로 부부 침실과 아이방이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공간의 핵심은 바로 그 방으로 가는 복도에 있습니다. 방으로 가기 전 하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천창을 냈고요. 천창 아래에는 복도 양옆으로 큰 창문을 내서 야외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오, 여기가 그러니까 거실에서 지금 이제 침실로 가는 이제 중간 영역인 거죠? 네. 이야, 참 드라마틱하게 또 공간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 공간은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누워서 즐겨야 제맛이라는데요. 낮보다는 밤이 더 좋답니다. 여기서 별은 잘 안 보이는데 달은 잘 보여요. 누워서 즐기는 우리 집 천문대라지요. 오늘은 달이 잘 보이네요. 보름달은 아닌데 그래도 반달보다는 큰 달이어서 달 보는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달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늦은 밤에 뭘 또 챙겨 나오실까? 이거는 천체 망원경 아닌가요? 여기 이 집 짓고 여기 살면서 생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하는 제 루틴 중에 하나예요. 왜요? 아, 애들도 너무 신기해하고 저도 저기 달 표면이 막 선명히 분화구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일로 와봐. 여기로 봐봐. 보여? 달 크게?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그치? 그게 별이 아니라 달이야. 아니야, 별이야. 하하,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캠핑장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공간 부부의 침실입니다. 주말에 잠만 자는 공간이니 정말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었답니다. 이 침실을 보니까 천장도 딱 낮고 네. 그리고 이 폭도 좁고 네. 정말 이 나한테 밀착한 옷을 입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잘 때는 이렇게 좀 밀착한 느낌으로 있는 데서 네. 잠이 또 잘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요. 아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아, 아까 지금 막 저기 누워 있을 때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는데. 굉장히 사실과 다르고 제가 누워 있으면은 네. 그걸 내비두지 않죠. 애들이. 아 내비두지 애들이. 네.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넘쳐나나요. 근데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이 느낌은 그냥 제 느낌인가요? 여기 와서는 제가 시계를 아예 보질 않거든요. 정말로 해가 지고 뜨는 걸 보면서 시간을 대강 아는 거지. 이 집에는 아예 시계가 없어요. 시계를 그래서 걸어놓질 않았어요. 저희가 네. 그런 시간표대로 주중에 사는 시간표대로 살 이유가 없어서 말 그대로 여기서는 배꼽 시계로 시간을 알거든요. 아 내가 배고픈 거 보니 뭐 먹은 지 좀 됐구나. 4시간은 됐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거라서. 아하, 배꼽시계 울려나 보다. 역시 캠핑의 백미는 라면이라지요. 아이들이 유독 신이 난 이유. 라면은 오직 이곳 금요일에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런데 재윤 씨, 안에 멀쩡한 주방 놔두고 왜 혼자 밖에 나와 요리하는 걸까요? 설마 집안에 음식 냄새 날까봐 밖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재윤 씨 또 사라지셨네. 아니 왜 가족들이랑 같이 안 먹고 캠핑 의자에서 혼자 자셔? 안에서는 항상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야외에서 라면 뭐 이런 거 먹으려면 어디 놀러 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라면이나 이런 거는 이 바깥에서 먹어야 추울 때 좀 으슬으슬해질 때 바깥에서 먹어야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냉장고에 집에는 냉장고에 뭐 애들 반찬이나 남은 것들도 막 있고 한데 여기는 그야말로 좀 냉장고가 좀 깨끗하게. 하하, 이거 가정집 냉장고가 아니네. 야, 이거 전부 간편식 아닌가요? 주중에는 먹을 수 없는 캠핑집의 맛이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일요일 저녁. 부부가 일상으로 돌아갈 재미를 합니다. 집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이죠. 아, 이렇게 한잔 해놓고 가세요? 네, 일단 또 일주일 정도 비우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 집에 왔을 때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집을 맞이하고 싶어서 청소를 다 해놓고 갑니다. 떠나기 전 청소보다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가야죠. 할머니와의 이별입니다. 다음 주에 또 놀러 오세요. 해명같이 알았어 괜찮아. 그래 가세요. 할머니 안녕, 잘 있어요. 그래. 안녕. 일요일 밤이면 한바탕 벌어지는 소동.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 반갑고 월화수목금요일이 있기에 주말이 더 소중한 거겠죠. 이번 주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집 지면서 많이 즐거웠어요. 아주 많이. I wanna love you inside out. Wanna love you inside out. Baby, give it to me, no doubt. Cause I wanna love you inside out. I wanna love you inside out. Show me what you're inside about. 최선을 다해서 놀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놀자. 집이면 재미없잖아. 집을 짓지 말고 어느 공간, 놀이공간 같은 걸 줘보자. 그런 느낌으로 셨어요.